이 시간 가장 핫한 소식만 모았습니다. 함께 보실까요? 자, 여기는 우리가 좀 많이 쓰는 카카오톡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키워드에는 문자엔 온통 아빠 사랑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. 여기는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. 주차장에 차가 주차가 돼 있는데 두 칸 주차 대 응진 주차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문자엔 온통 아빠 사랑해.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. 자, 지난주 금요일이죠. 이 프레스룸에서 한강에서 실종된 대학생 손정민 군 소식을 전하면서 아버님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후에 손 씨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윤정 기자. 네. 그것도 물론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전해진 지금 여기 있는 메시지, 네. 온통 아버지와 손정민 군이 나눴던 메시지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더 마음을 좀 울리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 어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이 아들과의 대화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. 네. 지금 저 보시는 내용인데요. 이 아버지 손 씨는 오늘이 장례 이틀째다. 드디어 입관을 했다라는 얘기를 전하면서요. 이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. 이 자신이 아버지가 받고 싶은 이모티콘을 아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뒤로 아들이 저렇게 이모티콘을 써줄 때마다 정말 고마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 대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온통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잖아요. 그런데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는 잘 못해요. 항상 아빠 사랑해, 아빠 고마워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이모티콘도 굉장히 애교 섞인 이모티콘이어서 얼마나 살가웠던 아들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. 네. 이 내용 중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. 이 글쓴이, 그러니까 손 씨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나는 이 말을 지키고 있는데 아래의 얘기는 아들은 지키지 못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린 그 SNS 내용은 이 아버지가 그 손정민 군의 할아버지가 건강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. 네. 그래서 그 건강을 좀 걱정을 하니까 이 아빠 손 씨가 아빠 엄마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정민이 늙는 것까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서 공감과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주에 아버님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 아들에 대한 애절한 그런 소식들을 전해줬는데 이 카톡 내용을 보니까 그 마음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. 용 기자, 그 고 손정민 씨 발견된 이후에 이제 부검도 진행을 했잖아요. 이 네. 사인 규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? 지금 아직까지는 이 검안 결과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좀 구체적인 부검 결과는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의 핵심은 이 실종 당일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 2시간의 행적입니다. 고 손정민 군이 마지막으로 목격이 된 시간이 실종 당일 오전 새벽 3시 30분인데요. 이때 방문객이 마지막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. 네. 그리고 5시 반쯤에 이제 귀가한 친구가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공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실종 사실을 파악을 한 시간인데요. 지금 경찰과 손 씨의 가족들은 실종 당일에 이 고 손정민 군과 그 친구를 목격한 증인 3명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. 이 장례식장에서 손 씨의 부친은 이 취재진을 향해서 이 목격자들이 오전 3시 40분 이후에 두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했는데 네. 다만 최근에 이 실종 당일 새벽 4시 반쯤에 실종 장소 인근에서 남성 3명이 이 빠르게 뛰어가는 이 영상이 CCTV로 공개가 되면서 네.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왔었거든요. 네. 다만 경찰이 이 3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3명은 실종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. 그렇군요. 자, 은영 위원님, 네.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아니 한강공원에 그렇게 CCTV가 없었어? 나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런 분들 많아요. 그리고 그나마 있는 CCTV도 보니까 강하고 이 땅하고 구별도 잘 안 되는 CCTV, 화질이 좀 안 좋아서 그런 CCTV도 많다고 하고 한강공원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합니까? 이 부분에 대한 좀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CCTV가 저렇게까지 없나. 왜 밤중에 운동하는 분들, 조깅하는 분들 많거든요. 그렇죠. 깜깜할 때 아침에 못 하니까. 네. 그다음에 주말에라든가 밤에 또 강아지 산책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. 근데 아마 그분들도 알고 그렇게 했던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대부분 아마 이번 뉴스 보고 깜짝 놀랐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알아보니까
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CCTV가 모두 한 43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. 네네. 그런데 대부분이 그 공원으로 진입하는 그 지하 통로, 그걸 나들목이라고 하나 본데 네. 그 나들목, 그다음에 승강기에 대부분이 배치가 돼 있고 그 한강공원 이렇게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84km가 됩니다. 네. 거기에 설치된 거는 불과 140개 정도밖에 안 돼요. 140대가 그 87km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한 대당 대략 518m 거리에 한 대당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500m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, 뭐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은 전혀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렇겠네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CCTV가 왜 이렇게 덜 설치돼 있나라고 이제 궁금했는데 보통 이제 한강에서는 여유 있게 이제 살다 여유 있게 이제 여가를 즐기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적게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사고가 일어난 만큼 특히 이제 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. 밤에는 또 통제가 잘 안 됩니다. 들어가면 잘 몰라요. 맞아요,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번 계기로 CCTV를 좀 더 확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 제도적으로도 아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100m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좀 더 많이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조언을 하자면 이번에도 뭐 CCTV가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개 있었는데 화질로는 얼굴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경찰청에서 사실은 CCTV 교체 작업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. 옛날 거는 얼굴 구분이 안 돼요. 네. 최근 거는 정말 고화질이라서 정확히 구분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한강 것도 빨리 확충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나왔지만 밤에는 땅인지 강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. 이게 둔치 그렇다고요. 정비가 아마 일제 점검을 한번 해서 밤에 봤을 때 잘못 실족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좀 정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무엇보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이 일찍 문을 닫으니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번 경우처럼 밤에 이제 맥주 한잔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. 그래도 음주를 하면은 더 실족할 가능성 위험이 크거든요. 그래서 아예 금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순찰대를 이렇게 밤마다 물론 또 인력 문제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순찰대를 돌개를 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위험한 사고의 가능성을 좀 줄이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 한강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보시죠. 자, 주차장 사진입니다. 차량 2대가 주차가 돼 있는데 2칸 주차 대 응징 주차 이런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. 김은미 기자,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? 네,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그 글은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랑 같이 올라왔는데 네. 보면 지금 흰색 벤츠 한 대가 이제 주차선을 넘어서서 어떻게 주차칸 2칸에 걸쳐서 지금 그 주차를 해놨죠. 아. 네, 그리고 그 옆에 흰색 차가 거의 짝 붙어서 지금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한 것 같아요. 저렇게 지금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해놨습니다. 바로 저 회색 차량의 차주가 저 사진이랑 같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. 예, 벤츠가 두 자리에 주차를 해서 내가 보복 주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벤츠 차주한테 내가 1시간 동안 전화 10번, 문자 5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잠적하고 연락을 안 받아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려가서 보복 주차를 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 벤츠의 차주가 누구인지도 언뜻 언급을 했습니다. 보니까 이 한 홈쇼핑의 쇼 호스트인 여자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홈쇼핑 호스트인 여자분이 오자마자 나 이거 고생하라고 이렇게 주차해 놓은 겁니까?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나도 좀 화가 나서 나도 24시간 주차권이 있으니까 내일 봅시다라고 했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. 근데 지금 보면은 글쓴이가 자기 입으로 지금 보복 주차를 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글을 본 이 누리꾼들은 이게 보복 주차가 아니라 응징 주차다. 그리고 참교육 주차다라고 하면 상당한 응원 그리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벤츠 차주에 대해서도 글쓴이가 언뜻 언급을 했잖아요. 네. 이 한 홈쇼핑의 여자 쇼 호스트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누리꾼들 응원과 지지랑 같이 누군지 색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김하나 쇼 호스트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아닌 걸로 지금 판명이 났습니다. 일부 실명까지 언급했는데 그 언급된 실명은 아닌가 보죠. 네, 누리꾼들 사이에서 김하나 쇼호스트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. 근데 그러니까 그 누리꾼들이 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해서 뭐 비판 김하나 쇼호스트 그 SNS에 비판적인 뭐 DM이나 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김하나 쇼호스트는 난 아닙니다라고 이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나는 그날 방송이 없어서 안 갔다 회사에 안 갔다 때문에 내가 아니다. 제발 테러를 좀 멈춰달라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벤츠 차량이 요즘 뭐 논란 많이 되잖아요. 양쪽 2칸에 주차한 그런
고급 수입차들 네.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하니까 이 회색 차량 차주가 이거 너무한데 너무 약 오르는데 그러면서 보복 응징 주차로 딱 붙어서 주차를 한 거죠. 네. 그러면서 커뮤니티에서는 그 쇼호스트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쇼호스트가 언급이 되고 그 쇼호스트가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과하는 반론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. 이게 지금 정리된 거잖아요. 네네. 자, 그럼 여기서 해당 차주 실제 그 쇼호스트도 입장문을 올렸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저 회색 차주가 내가 보복 주차를 했다라고 글을 올린 그 바로 이튿날 저 벤츠 차주가 직접 그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. 예, 이유 여하를 막론을 하고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.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저렇게 일부러 저렇게 한 건 아니었다. 네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지금 임신 10주차 임신부다. 그날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비가 와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 시간에 늦어서 좀 급하게 가느라고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주차를 했다.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받은 연락이 전화 10번, 문자 5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그렇게 받은 적은 없었고 전화 3번, 문자 3번이었고 그때 생방송 중이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해당 그 자리가 임신부 그리고 여성 주차 자리라서 내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내가 임신부이기도 하고 또 여성이기도 해서 주차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옆에 주차한 이 회색 차에 대해서 여성인지 혹은 임신부인지 여부가 약간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식의 약간 우회적으로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네. 그 이후에 저 회색 차량이 차를 빼는 과정에서 결국 이 흰색 벤츠를 긁었다라고 합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회색 차 차주의 요구대로 보험 처리 없이 배상을 받았고 그때 다 잘 끝났는데 왜 한 달이 넘게 지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이슈화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. 어쨌든 벤츠 차주 입장에서는 나름 또 사정이 있었군요. 임신 10주 차에 몸도 안 좋고 방송 시간도 쫓기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차를 한 부분이었군요. 네, 본인 항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. 윤 대표님, 예. 지금 이게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여러 논란이 되는데 여러 의견들이 많아요. 애초에 주차를 잘못한 게 문제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이걸 굳이 무조건 이 커뮤니티에 올려서 마냥 사냥식으로 해결을 꼭 했어야 했느냐라는 그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요즘 외제 주차가 두 칸 차지한 게 계속 화제가 되고 있죠. 네. 지난번에도 왜 인천에서 벤틀리 차를 두 칸 주차했는데 경비원이 제지하니까 경비원한테 욕설을 해서 문제가 되죠. 그렇죠, 네. 또 어느 또 외제차는 내 두 칸 주차해놓고 내 차 건들면 죽을 줄 알아. 맞아요.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남겨놔서 공분을 사고 있죠. 외제차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자기 차가 좀 아끼니까 함부로 옆에서 긁고 그러지 마, 문코 가지 마, 이런 심리에서 두코 간 것도 있지 않느냐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외제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도 다 다른 본인한테는 차도 다 소중하죠. 네, 그래서 소중한데 특히 외제차가 저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 쇼 호스트가 주차를 처음부터 잘못했죠. 그리고 문자 5번, 전화 10번 와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본 그 쇼 호스트가 무조건 잘못했어요. 하지만은 또 응징 주차, 보복 주차,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또 옆에다가 바짝 붙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또 보복 주차한 저분도 또 그게 태도가 옳은 건가? 그 바로 또 마녀 사냥식으로 또 저렇게 공개하고 하는 것도 좀 우리 사회에 좀 서로 좀 이해해주고 양해해주고 서로 상대방을 해주는 게 좀 좋은데 그런 게 너무 없는 거 아니냐. 처음에 좀 쇼호스트도 잘못 주차했으면 좀 빨리 와서 좀 사과를 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또 목소리를 높였어요. 근데 생방송 중이라서 또 못 그렇죠. 받았다고 또 하잖아요. 생방송 중이고 또 이유는 다 있어요. 처음에 두 칸 주차도 임신 10주차인데 비가 와서 늦었다. 생방송 띄워오느라고 두 칸인지 세 칸인지 뭘로 뛰어 올라갔다. 생방송이라 답변을 못했다. 하지만 내려와서라도 서로 좀 대화하는 자세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거의 건성을 많이 높였다잖아요. 그 가운데서 또 서로 마찰이 있고 또 쇼호스트 남편도 또 그 방송에 일하는 사람이래요. 또 남편도 끼고 또 보복 주차한 사람도 또 방송 관련된 일 하는 사람이래요. 그러니까 서로 같은 방송사끼리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을 텐데 서로 좀 너무 거칠게 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 보복 주차한 사람은 그 차를 빼면서 약간 긁혔다고 네네.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또 150만 원을 어떻게 보면 배상을 한 거에 대한 또 억한 심정 또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우리가 자동차 관리법에 주차 2칸 하건 3칸 하건 관리법의 법 위반은 아니거든요. 그건
그 해당 주차장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가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이해하고 좀 보살피고 잘못했으면 먼저 사과하고 좀 이런 태도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여러 사례를 보면서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순기능 그리고 반대로 역기능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.